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유포한 사건입니다. 네, 박선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네. 좀 피해자 중에 서울대생이 여럿 포함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범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서울대 출신의 남성 박 씨와 강 씨가 공모해서 서울대 후배들을 비롯한 여성의 60여 명의 얼굴, 신체를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 제조해서 이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그 양이 방대하고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동문 후배들을 그 성착취물 제조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얼굴, 신체 등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이다 보니 그동안 4년 전 최초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국가수사본부의 명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고 무엇보다 N번방 사건을 이 사회에 폭로한 불꽃 추적단의 협조로 드디어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범행 대상으로 그 지인들을 삼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나와 아는 관계인 사람들을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는 심리는 뭘까요? 글쎄, 이게 이제 N번방 사건과 무엇이 이제 차이가 있느냐, 조주빈의 사건과 이걸 놓고서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조주빈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성도착증 환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 그 사건의 핵심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만 명의 유저들이 지금 돈을 내고 비밀 채팅방에서 이상한 행위들을 해가지고 결국 그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범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강요나 기망,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뭐 한 이런 이제 범행이었는데 그에 비하여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사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건 지금 이런 범죄 수익을 노린 뭐 강요나 협박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가지고 누구에게도 사실은 뭐 협박이나 이런 걸 한 흔적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지고 프로필 사진들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와서 결국은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에다 입힌 겁니다. 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암암리에 그 영상들을 공유하고 낄낄거리고 비난을 하고 성비하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불꽃 추적단이 2020년에 이제 이런 N번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시점부터 꼬리를 잡힌 사건이다. 여러 가지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제3의 또 다른 제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여 이자가 누구냐 하는 거를 밝히는데 시일이 워낙 오래 걸렸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시일이 워낙 오래 걸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는데 초기에 뭐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뭐 모여서 직접 용의자를 특정해서 신고했는데 뭐 무혐의 처분 나서 또 하고 뭐 이렇게 과정들이 복잡했더라고요. 왜 그랬던 겁니까? 그건? 4년 전에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 일부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경찰서가 텔레그램의 특성상 피의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나 수사 중지 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고 무엇보다도 피의자를 추적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결국 국가수사본부의 명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른바 잠입수사를 시행합니다. 즉 마치 이 성착취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것처럼 경찰이 가장하는 잠입수사 형태를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꽃 추적단의 여성이 실제로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서 주범 박 씨에게 말을 겁니다. 이 불꽃 추적단의 구성원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가장해서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를 두고 있는데 그 옷을 주겠다고 유도를 합니다. 이 박모 씨가 그 옷을 받겠다고 현장에 왔는데 현장에 온 그 자리에서 지난달 3일 경찰이 드디어 검거를 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모 씨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 강모 씨 공범자는
무엇보다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서 그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 동문들의 사진을 박모 씨에게 전달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특정되기가 상당히 용이한 상황이었었죠. 결국 지난 8일 강모 씨도 검거하면서 사건 전반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자행되었고 텔레그램은 일정한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 서울대생 등 일정한 표제어를 토대로 서로 만나게 되어서 치밀하게 처음부터 공모했다기보다는 예. 서로 성적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전반적으로 자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2명의 용의자가 검거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2명이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였다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고 이게 지금 SNS 상에서 이렇게까지 유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단히 끈끈한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강 씨라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그 사람이 이제 합성의 아주 달인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박 씨가 이제 그 합성된 영상들을 결국은 유포를 시킨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들은 서로 간에 뭐 상당 부분 성일탈적인 성향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네. 아주 그냥 그 성비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뭐 이제 여성들을 일종의 이제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을 하고 그게 결국은 상승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근절하지 못한 채 끊어내지 못한 채 지속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 관계가 끈끈해졌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성적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비밀리에 아마 접촉을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자, 서울대 출신 주범들, 공범들이 이제 구속이 됐죠. 자, 앞으로 남은 수사는 뭐가 있을까요? 박 씨와 강 씨가 이미 구속 송치된 상황이고 네. 이들이 제작한 음란물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나머지 3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사실 허위 합성물 촬영 반포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는 일부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에게 주는 충격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못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었고 합성 제작물의 양과 유포 경위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나 일부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기소된다면 추가로 범죄 혐의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 영상물들이 텔레그램에서 그 외부 채널로는 유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이 영상물들 비공식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그 유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만 영상물들을 추가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현재 드러난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가 충분히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예.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N번방 사건이 이제 뭐 서울대에서도 발생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데, 네. 자,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글쎄 뭐 지금 대책이라는 걸 계속 이제 연구해서 마련해 왔는데도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이게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데 예. 이번 사건이 그래도 그 전에 일어났던 2020년도에 조주빈 사건보다 나은 것은 지금 잠입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람들을 검거하는데 현저히 도움이 됐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뭔가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네, 겁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경찰에게 포착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왜냐하면 경찰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을 해서 획득한 증거들도 지금 수사에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불꽃 추적단하고 협력을 해서 얻어진 증거들로 결국 체포하는 데 이른 것으로 보여서 예. 지금 이 잠입 수사를 조금 더 이제 뭐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더 넓히는 것이 범인 검거에는 현저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들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영상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삭제를 해줘야 되는 게 피해자들은 제일 원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런 사건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9,600건 중에 네. 그 삭제된 영상
뭐 영상이 삭제된 케이스는 4.5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5%가 삭제가 충분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AI를 이용하는 AI를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영상을 추적하러 돌아다니는 지금은 불꽃 추적단이 그런 일을 했지만 불꽃 추적단에 AI가 대행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폭 피해자들을 위해서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피해자들이 모르는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떠다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니까 영상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당국은 물론 기업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